학생 정서행동 이해를 위한 학생 상담 길라잡이 중등 학부모. 빨강이는 어릴 때부터 여러 걱정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미워하면 어쩌지? 라던가 엄마가 오늘 출근길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발표를 시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종종 말해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각이 많아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막연한 걱정이 너무 많아 숨이 막혀온다거나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또 시험 기간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밖에 나가면 초조해하고 긴장한 듯 편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보호자에게 자주 연락을 하거나 찾습니다. 혹시 아이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나요? 새로운 학급에서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또 학급 내에서 주어지는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 부담감을 표현합니다. 친구들과 연락하면서도 친구들의 문자나 SNS 등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염려합니다. 수업 활동에 걱정이 많고 포기하고 싶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성적과 평가를 걱정하지만 준비보다 걱정하는 데에 시간을 더 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픈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수업에 빠지거나 조퇴, 결석이 잦아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전학을 가고 싶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등교를 거부하거나 전학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빨강이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란 불쾌한 일이 예상되거나 위험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는 정서적 상태를 말합니다. 불안은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수반하며 위험이나 위기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생존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지만 지나친 불안은 아이의 학습이나 또래 관계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불안을 느끼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체 증상으로는 깊은 잠을 어려워하는 불면, 쉽게 놀라는 모습, 피로감,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별다른 이유 없는 두통이나 복통,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업에 빠지거나 지각, 결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나친 염려와 예민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아이는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차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초조해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도한 불안과 관련된 심리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관련 장애에 대한 접근은 연령과 발생 시기, 강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아이를 병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심하여야 합니다. 먼저 대인공포증이라고도 불리는 사회공포증은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찰되거나 당황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회피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거나 자신이 느끼는 불안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음으로 강박장애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손 씻기, 지속적으로 남을 해칠 것 같다는 강박적 행동이나 사고 등으로 학교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불안은 시험에 대한 과도한 불안으로 시험 공부에 지장을 받거나 시험을 볼 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험 불안을 겪는 아이는 결과에 대한 걱정, 주의 집중의 어려움, 긴장과 불안,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우리 빨강이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첫째,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불안은 낯선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다고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불안은 낯선 환경에서 우리를 지키려는 마음의 신호야.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느끼는 거란다. 또한 부모님도 그런 경험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안한 감정은 표현하고 해소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감정 단어를 활용하거나
스스로 감정의 정도를 수치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이에게 아주 떨리는 건 10점, 하나도 안 떨리는 걸 0점이라고 하면 지금 몇 점 정도로 떨리는지 말해볼까? 하고 물어봐 주세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불안한 기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산책과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의 신체적 건강을 보살펴 주세요. 새로운 환경은 예민한 반응과 긴장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아이가 집에 오면 잘 자고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이 힘들면 몸도 힘들 수 있고 반대로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넷째, 보호자도 걱정되고 돕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가 전학 가고 싶다고 하면서 오는 일이 늘어나니 나는 걱정이 돼. 학교에 가면 어떤 게 힘든지 솔직하게 말해줄래? 정말 널 돕고 싶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아이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거나 지나치게 힘들어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해보세요. 아이의 발달을 고려하여 지금 가장 필요한 정보를 알면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해주세요. 우리 아이의 등교 이후 변화를 관찰하고 지속되면 학교에 알려주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 등교 이후 수면이나 식사량이 평소보다 심하게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자다가 놀래서 깨거나 악몽을 꾸었다고 울먹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의 변화를 잘 살피고 지속되면 학교에 이러한 변화를 알려주세요. 선생님도 우리 아이의 이러한 변화를 아는 것이 생활교육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이의 성격 특성과 발달 정보를 미리 알려 도움을 받아보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선천적으로 예민한가요? 혹은 어릴 적부터 알레르기 등으로 식사나 환경에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 아이의 이런 기질적인 특성과 신체적 특징을 미리 알려 도움을 받아보세요. 우리 아이가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선생님과 함께 찾아주세요. 안정화 기법 한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집과 학교에서 연습해보세요. 안정화 기법이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할 때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안정화 기법을 연습하면 아이가 불안할 때 연습해두었던 안정화 기법을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화 기법 중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호흡하기와 되뇌어 보기입니다. 안정화 기법을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숨을 3초 동안 들이쉬고 6초 동안 내쉬기를 구호에 맞춰 3번 해보세요.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호흡하기를 같이 하며 아이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아이가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물건을 가방에 넣어 등교시켜주세요. 아이가 불안할 때 애착 물건은 안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시험과 평가가 주는 스트레스를 살펴주세요. 시험과 평가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누구나 느끼는 것임을 설명해주세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는 동기와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주세요. 특히 어려워하는 과목이나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우리 아이에게 있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의 학업 수행 결과를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를 격려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자원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어려움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의 검사와 제도를 통해 우리 아이의 모습을 살펴주세요. 중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 심리적 부담감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관심군과 우선 관심군에 해당한다면 아이의 모습을 잘 살피고 학교와 소통해주세요. 만약 아이가 학교 가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학업 중단 숙려제를 통해 등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누리범 교실을 이용하여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위클래스와 지역의 위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클래스와 위센터에서는 모래놀이 상담과 사회기술 훈련 등을 통해 우리 아이의 불안과 걱정이 낮아지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불안한 마음과 몸의 상태에 대해 배우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불안의 대상에 대해 점진적으로 경험하며 불안을 조절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위센터에서는 가족 상담, 심리 검사, 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료기관에서는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위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전문 치료기관에 방문이 염려되는 경우 마음건강 자문의를 통해 아이의 불안과 걱정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 자문의는 시군 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불안이란 광범위하고 막연하고 불쾌한 느낌으로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신체 증상과 과민 행동이 같이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익숙하지 않거나 위험적이거나 고통이 예측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정상인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병적인 불안은 이별불안장애, 공황장애, 특정공포증, 사회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강박장애, 범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포함을 합니다. 불안장애는 생물학적인 원인, 정신사회적인 원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 어린 아동의 불안과 우울증은 신체 증상으로 잘 나타나므로 갑자기 우리 아이가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지 불안 우울증이 아닌지 잘 체크해 봐야 합니다. 심리치료 방법으로는 이별불안장애 치료는 단계적으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상황을 조절하는 단계적 노출 방법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학교 교실까지, 그 다음에는 학교 정문까지, 그 다음에는 집 앞에서, 그리고 혼자서 등교하도록 하는 시기입니다. 엘리베이터 공포증이나 고소공포증도 유사한 방법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별 불안장애는 부모님의 불안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정은 전염되므로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하겠죠. 반대로 부모가 편해져야 아이도 편해지므로 부모의 소진에 대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공황장애와 같이 자율신경 이상이 심해져서 학교 생활이 적응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심하면 항불안제 등의 약물 치료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선택적 함구증과 같은 불안장애는 따뜻하고 지지적인 놀이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합니다. 위클래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위클래스라고 하는 학생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상담뿐 아니라 학생이 호소하는 정서적 어려움에 따라 지역 내 상담 전문 기관에 연계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민될 때에는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위센터. 각 시군에 소재한 교육지원청에는 지역의 학생 상담을 총괄하는 위센터가 있습니다. 교내 위클래스가 없는 학교를 위해 순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정서적 고위기 학생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병원 치료비 지원, 전문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에 따라 각 지역 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맑은 마음 상담센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정서적 고위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모래놀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소동에 위치한 맑은 마음 상담센터에서는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래놀이 상담 15회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 자문의. 마음건강 자문의는 지역의 정신과 자문의가 정서적 위기 사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신건강의학적 자문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에게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센터 내방 상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 사업, 아웃리치 활동,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꿈 드림 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 고시 및 교육 지원, 진로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해바라기 센터.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자살, 우울증, ADHD, 알코올 및 도박 중독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사안의 경우 해바라기 센터 연계를 통해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